자, 컬처클럽 우동준 신보라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영화부터 만나보죠. 신바님, 어떤 영화 준비하셨습니까? 네, 달력을 보니까 어제가 8월 8일 섬의 날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날짜인데 섬과 좀 관련한 영화를 소개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섬을 배경으로 정말 예쁜 영화를 준비했습니다. 영화 Il Postino입니다. 네, 찾아보니까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섬을 배경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 가방을 든 한 노인과 가방이 달린 자전거를 잡고 있는 청년이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마주보고 있는 포스터가 매우 인상적이었는데 영화 배경부터 알아볼까요? 네, 영화 일 포스티노는 1950년대를 배경으로 이탈리아의 작은 섬 칼라 디스토에서의 일을 그리고 있습니다. 시인 파블로 네루다와 네루다의 편지를 담당하는 우편 배달부 마리오의 둘의 우정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있는데요. 일 포스티노 영재로는 더 포스트맨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체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청년이 우체부입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영화가 1996년에 개봉한 영화인데 네. 저는 2017년 재개봉할 때 봤고요. 당시에 좀 아름다운 섬의 풍광을 잘 담아내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 속에서 여러 이야기를 좀 잘 그려내다 보니까 기억에도 좀 많이 남는 영화인데 실제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설은 네루다의 우편 배달부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소설과 영화에 약간 차이점이 있다면 소설에서는 배경이 이제 칠레의 산티아고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바닷가 마을이다라고 생각하면 영화는 이탈리아 영화인 만큼 배경 자체가 이탈리아의 섬마을로 옮겨왔다는 점이 좀 다르고 네. 결말이 약간 다르게 구성이 됩니다. 영화도 소설도 둘 다 좋으니까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인인 파블로 네루다는 어쩌다가 이 섬에 오게 됐는지 이 편지 배달부라고 하더라도 서로 마주칠 일이 크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접점이 따로 있습니까? 사실 아시다시피 네루다는 민중을 노래한 사회주의자이기도 하지만 사실 사회주의자 이전에는 로맨틱한 사랑의 시를 쓰는 시인으로 더 유명했었던 시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의 시를 너무 좋아해주는 팬들을 찾아갔다가 그 찾아간 팬의 그런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걸 보고서 이제 이런 사회주의자 시인으로 변경이 이제 자신이 변화를 주었는데 네. 이런 정치적 성향 때문에 조국 칠레를 떠나서 이탈리아 디소토 섬에서 망명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망명을 한 처지이다 보니까 그는 이제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는데 이를테면 약간만 섬을 떠나려고 하더라도 경찰의 허가가 있어야만 떠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 모습도 네. 나옵니다. 근데 이 작은 섬이 이 네루다 때문에 들썩이게 되는데요. 워낙 유명했고 인기가 많았던 네루다이다 보니까 그가 이 섬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그의 팬들로부터 온 수많은 편지와 소포 때문에 이것이 양이 엄청났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전담 우체부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체부라 네. 접점이 생겼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 시골 바닷가 마을에서 생활하는 것에 따분함을 느꼈던 마리오가 네. 네루다의 우체부로 지원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그는 매일 네루다의 우편물을 나르게 됩니다. 사실 마리오는 엄청 매력적인 사람은 아니었어요. 뭔가 말도 행동도 좀 어눌하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 이 네루다가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지원한 이유가 네루다가 이제 여성들한테 로맨틱한 사랑시로 인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자기도 이런 인기 많은 사람도 되고 싶고 그리고 이성과도 좀 사귀는 법을 좀 알고 싶어서 네루다한테 이제 그 비결을 묻고자 처음엔 이제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구나. 네,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가까워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네. 근데 오히려 마리오는 그런 방법을 배우기 이전에 네루다에게서 시를 배우고 그가 사용하는 은유법, 메타포에 대해서 배우면서 마리오의 세계가 점차 넓어지는 장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연애 스승을 만났다고 해도 될까 싶은데 시인에게 시를 배운다라 시라는 것이 세상을 섬세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시를 배우면서 또 다른 세상을 접하는 기회가 된 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마리오가 점차 그런 것을 알게 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시를 통해서 자신도 몰랐던 뭔가 감춰져 있던 자신의 뭔가 뜨겁고 섬세한 감정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영화 속에서 이제 네루다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시는 설명하면 진부해진다. 시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감정을 직접 경험해야 한다라는 말을 남기는데 이 말에 대해서 마리오도 점차 이제 이해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네. 그렇게 넓어진 세계와 감정 속에서 이제
마리오는 네루다와의 관계도 그렇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표현도 점차 이제 깊어지는데 또 그런 깊어진 와중에 섬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인 베아트리체와 사랑에 빠져서 결혼까지 하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 축복해 주던 이 결혼식 날 네루다도 이제 그의 체포 영장이 기각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서 이제 다시 그도 칠레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망명 생활을 끝내고 떠나다 보니까 네루다가 마리오에게 자신의 녹음기랑 몇 가지 물건을 남기면서 잘 보살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곳을 잊지 못하고 보고 싶을 것이다. 이곳에 이제 편지를 꼭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떠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근데 마리오도 이제 와의 관계도 워낙 깊어지기도 했었고 그의 말을 믿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망명 생활이 끝난 이후에 행동이 자유로워졌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 이제 유명해진 네루다는 언론에는 모습을 드러내지만 마리오에게 편지를 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네루다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마리오가 응원을 보내기도 했지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제 이곳에서의 생활 자신이 잊었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약간 또 안 좋은 마음이 들기도 하는 그런 모습도 함께 그려지고 있습니다. 뭐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겠죠. 자신의 세계를 넓혀준 사람이라 잘 되는 것이 좋으면서도 떠나는 모습이 내심 섭섭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우정을 쌓았으니 그만큼 뭐 관계도 더 깊어졌겠죠. 네, 맞습니다. 네루다가 마리오의 삶에 짧지만 정말 깊게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네. 이제 뭐 네루다가 사라지다 보니까 그렇게 바빴던 우체부 일도 마리오는 그만두게 되고 그래서 아내 일을 돕게 되는 것도 있고 또 예를 들면은 약간 정치적 성향도 바뀐 모습이 나옵니다. 선거철이 왔는데 늘 그래왔던 어떤 뻔한 공약, 무엇을 지어주겠다, 뭘 해주겠다, 그리고서는 이제 당선되고 나면은 그런 거를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당이 네. 섬에서는 워낙 유명하지만 이제 마리오가 네루다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에게 투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도 이제 네루다처럼 칠레에서 시를 쓰면서 살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 마음을 내비치기도 하는데 그래서 아이를 갖게 돼서 아이를 낳게 되면 이름도 이제 네루다의 이름을 좀 본따서 짓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아내는 이 모든 것이 다 못마땅하죠. 왜냐면 네루다가 떠난 지도 오래됐고 그리고 마리오한테 편지 보낸다고 하는 편지도 안 보내고 이 섬을 잊은 것처럼 보이는데 네. 마리오는 아직 그를 잊지 못하고 계속 영향을 받는 모습이 나오니까 못마땅한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더불어서 비극적인 사건까지 일어나게 되는데요. 비극적인 사건? 네, 마리오가 아마 이 소식을 들으면 네루다가 기뻐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네. 사회주의 시에 참가해서 마리오가 직접 적은 시를 낭송하기로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워낙 이를 진압하려는 군의 이제 무자비한 폭력 때문에 군중이 그 행사 자리에서 우왕좌왕하게 되고 마리오가 거기서 어처구니 없게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아이고. 이제 조금 더 영화가 비극적인 장면으로 흘러가는 방향이 나옵니다. 네, 비극적인 결말이었군요. 자, 순수함, 존경을 잃지 않았던 마리오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 같은데 그의 가족들에게도 좀 크게 다가왔겠죠. 네, 사실 그 마리오가 죽고 나서도 네루다가 한참 동안 소식이 없다가 이후에 디소토 섬에 이탈리아에 들리면서 이소토 섬에 다시 들리게 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네. 그와 이제 추억을 떠올리면서 주점에 들리게 되고 거기서 이제 마리오와 똑 닮은 아이를 만나게 되면서 이제 마리오의 소식을 아내로부터 전해 듣게 되는데 사실 마리오가 죽었기도 했었고 그리고 나서 마리오가 또 이제 네루다의 녹음기를 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네루다가 했었던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녹음기에 다 녹음했었던 그 음성들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다시 한번 돌아가는데 이를테면 처음에 마리오가 네루다가 물었어요. 마리오한테 섬의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마리오는 이곳에서 있어야 너무 따분했다 보니까 이곳에서 아름다운 것은 이제 자신의 아내가는 베아트리체가 제일 아름다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네루다가 떠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섬의 아름다움이 뭐 바닷소리가 있을 수도 있겠고 어떤 풍광의 바람소리가 있을 수도 있겠고 이런 거를 다 녹음을 해놓는데 이걸 들으면서 이제 네루다가 자신이 좀 늦었구나라는 그런 약간의 후회와 함께 그리고 마리오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있었던 해변가에서 그를 좀 회상하고 기리면서 영화가 마무리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네. 사실 이 영화 자체가 일단 포스터에서도 나왔듯이 이 아름다운 풍광, 섬에서 펼쳐지는, 그리고 음악도 정말 아름답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의 재치 있게 표현된 우정들, 그리고 뭔가 한 사람의 세계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좀 넓어졌었던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되게 잘 그려진 영화였고, 또 한편으로는 뭐 마리오가 맞았던 비극적인 죽음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그 선거철의 모습이라든지 그 시대에 에서 조금 보여주고 싶었던 현실을 잘 그린 영화여서 좀 재밌게, 그리고 조금 한편으로는 깊게 만나볼 수 있는 영화여가지고 추천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네. 그렇게 느끼니까 좀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되게 익살스럽고 재치 있는 영화이다 보니까 너무 그렇게 무겁게 보실 필요는 없고, 대신 좀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하신 영화니까요. 주말에 한번 꼭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 영화에 대한 영화평이 인상 깊었는데 시적 순간의 연속성이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 어느 젊은 우편 배달부의 인생 이야기, 또 파스텔 사파가 들어있는 시집 한 편, 이런 이 평이 신바의 내용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무더운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는 요즘 영화 일 포스티노 주말 이용해서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